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오늘부터 사실상 어제 취임식을 했지만 오늘 첫 출근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첫 출범하는 날인데 1호 당정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당정회의에서 당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이 정부는 뭐 아직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당정회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1호 정책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이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매출액 30억 이하가 되는 소기업까지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지원하기로 했다. 자, 이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돈을 푸는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민주당 정권은 이 대선을 앞두고 뭐 각 상공인 한 300만 명에게 300만 원씩 다 풀었죠.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어떤 뭐 표를 또 뭐 달라고 할 그럴 계제도 없는데 이 소상공인 또 소기업인 어려움까지 감안을 해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지원을 합의했다. 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고 또 2면, 3면, 4면, 5면까지 어제 취임식과 관련한 또 윤석열 정부 앞으로의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을 쫙 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 축제 분위기를 느낄 여유가 없죠. 이 극심한 요소야대 그리고 정권을 내놓은 쪽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보지 못한 그런 저항 움직임까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윤석열 정부가 좀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여소야대를 통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법안도 밀어붙이는 그런 민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죠. 6.1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7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재명 전 후보도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든든한 뒷받침, 윤석열 정부의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당장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지 일단 윤석열 정부가 탄력을 받겠죠. 그러면은 단단한 내부 결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7개 지금 지방선거는 거의 다 공천이 마무리됐지만 또 7개 이 보궐선거 지역도 공천이 지금 매듭 단계죠. 그런데 이 공천 같은 것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계획이 돼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고 전략적으로 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나온 기사지만은 좀 의아한 그런 그 공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당시 제가 두 차례 전해드렸는데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자객 공천이 돼서 지금 본인의 텃밭인 경기도 성남을 떠나서 인천 계양으로 낙하산처럼 날아간 이재명과 맞상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 탈락을 하는데 앞장선 인물이 어제부터 여당 대표가 된 집권당의 대표가 된 이준석입니다. 자, 이준석 야당일 때와 전혀 다르게 집권당 대표로서의 위치를 찾아가야 될 텐데 야당일 때의 그런 섭성, 방송에 출연해서 평론이나 하는 그런 섭성을 보이지 못하고 또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어떤 뭐 꼼수를 쓰는 그런 모습도 그대로 노출을 했습니다. 이 분당을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보면은 이준석이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상당히
미심쩍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집권당 대표가 된 이준석이 제 속 차리기를 위해서 꼼수를 쓴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이 이 보궐선거에 나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몇 사람을 공천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분당갑 여기는 그 안철수 전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그대로 했고, 자 이재명이 출마하는 이 인천 계양을에 인천시 의사회 회장 출신인 윤형선 현재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하기 위해서 빠져나간 대구 수성을에는 이인선 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전 경북도 부지사죠. 를 공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수성을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면서 뛰어들었던 유영아 변호사는 또 낙천한 것이죠.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면서 했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수성을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미미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인선 부지사나 이렇게 안철수 전 부지사나 안철수 전 위원장의 공천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내에서도 어떤 자범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인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이인선을 임명을 했는 대구의 수성을에 이인선을 공천을 하면서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공천에서는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데 우선점을 뒀다.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데 그래서 이인선 전 부지사를 발굴을 해서 공천을 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윤희숙 전 의원은 왜 이번에 빠졌을까? 윤희숙 전 의원이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 밀착형 후보가 좋다는 판단하에 내린 전략적 결정이다. 자, 그러니 이재명이 원래 성남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인천에 낙하산처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낙하산 철새처럼 온 이재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밀착형 후보가 필요하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인데 그래서 원래 당협위원장을 하던 사람을 공천을 했다. 그런데 윤형선 거의 무명에 가깝죠. 전국적으로는. 그래서 이 지역 선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이 윤상현 위원장이 지역 밀착형 후보 좋다는 판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준석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준석이 계속 이와 관련한 말을 했고 또 사실 이 공관위원장이라고 해도 당 대표가 이 한 곳 정도는 자기 뜻을 충분히 관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자 이렇게 되니 일단 공천이 안 된 윤희숙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계양을 선거에 지역 밀착형 인사를 공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의 방침이 정해진 이상 누군가와 경쟁을 하거나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지역 밀착형 그러니 나는 그러면 빠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보선 출마는 불체포 특권을 노린 노골적 피의자 도주다. 당선되면 5년 내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통령 탄핵을 선동할 기반이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주 인터뷰 질문에서 당의 요구가 있다면 출마 요구가 있다면 따르겠다 이렇게 답한 건 계양을이 흠지임에도 도무지 검도를 모르는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 제가 필요하다면 몸을 던져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더구나 저는 이미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서 책임 정치를 강조했다. 내려놓으면서 그때 책임 정치를 강조를 했다. 그런 만큼 만일 다시 선거에 나선다면은 이것은 당의 부름이 있는 때 장소여야 하고 개인 안위를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인천 계양거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지역 밀착형 이러면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윤희숙 전 의원의 말은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출마할 때 저격수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을 방송에서 했다. 자, 국회의원은 등록하기 전까지만 그쪽에 주소지로 옮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인천에 출마하는 것처럼 이재명의 대항마도 인천이 아닌 주소지가 안 될 수도 되기 때문에 거주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격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계양을 안에서가 아니고 전국에서 찾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지역 밀착형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 국회에서 그 중앙선대위 회의를 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제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지역 밀착형 인사가 나가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고, 추가 조사 등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라고 한다 하다가 지금 그 당협위원장을 확정을 했죠.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 인사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뜻을 따른 것이죠. 최고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뜻에 의해서 윤희숙 전 의원이 그 공천을 받지 못하고 당협위원장을 내보내게 됐는데 이게 윤희숙 전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상당히 앞뒤가 모순되는 행태입니다. 이준석의 행태. 자, 이준석이 4월 초에 처음에 이재명 전 후보가 성남에 등판한다. 그 성남 분당 출마설이 나왔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의 출마를 고대하고 있다.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대기하고 있다. 자, 저격하기 위한 투수. 그러면은 중량급 있는 인물을 내보내겠다는 이야기죠. 그 수원 성남 분당과 그 연고지가 없어도. 자, 그리고 5월 6일 날 그때는 옮겼습니다. 그 이재명이 성남 분당을이 아니고 인천 계양 분당갑이 아니고 인천 계양을로 옮겼습니다. 그때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당 포선 분당 포선에 이재명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 내세우려고 한 저격수는 원희룡이었다. 원희룡 그쪽 아무 관련도 없죠. 지역 토착 밀착형 이거 전혀 아니죠. 대장동 1타 강사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상기시킨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주소지 이전이 필요 없기에 다 카드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이 아니고 전국구 차원의 대어를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이겁니다. 계양을도 다 선수가 준비되어 있다. 계양을도 주소지 이전이 필요 없기에 어떤 맞춤형 저격수가 있다. 자격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윤희숙에 대해서 배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당협위원장을 공천을 줬을까? 일단 두 사람은 윤희숙과 이준석은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이준석은 정치인들, 당내 정치인들 여러 사람과 구원을 쌓고 있죠. 그런데 윤희숙과도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면서 당시 여당이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합의를 전격적으로 해버린 게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났는데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것을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칵 뒤집혔는데 그때 윤희숙, 이 경제 전문가죠. 즉각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당의 철학까지 마음대로 뒤집는 제왕이 될 건가? 이준석을 겨냥을 한 겁니다. 당내 토론도 전혀 없이 원칙을 뒤집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 몰랐다. 제왕적 당대표를 뽑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대선의 가장 중요한 전선을 이준석이 함몰시켜버렸다. 우리 내부 철학을 붕괴시켰다. 전 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했다. 이렇게 이준석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죠. 보수 성향 언론들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윤희숙에 대한 이준석의 감정이 안 좋겠죠. 그러던 차에 윤희숙이 개항을 공천 문제를 놓고 이준석을 질타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MBN 인터뷰에서 당에서 인천 개항을에 나가라고 하면 따르겠다. 그런데 개항을에 이준석 또는 안철수가 나가서 아주 근사한 싸움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더 큰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분들이 꽃밭을 간다든가 평론만 하고 계시면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배포가 안 되거나 그 두 사람이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겠다. 자, 꽃밭을 갖는 사람은 안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분당으로 갔고, 그 다음에 평론만 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주의적으로 평론만 하는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그 라디오 거의 매일 나가서 평론을 하고 있죠. 당대표가 지금 집권당 대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이 나가서 그 한번 이재명과 한번 붙어봐라. 이런 여론이 당내에서 있었는데 이준석은 나는 내 지역구 지킬 거야. 상계동 거리 이야기만 하면서 안 나가죠. 그러니 본인은 지금 나가서 이길 자신이 없고 그쪽이 또 민주당의 텃밭이고 송영길이 오선을 한 지역이고 하니 거기 나가서 모험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를 하면서 또 2년 남은 총선에 대비하겠다. 자기 지역 그 선거에서 그 이야기를 그런 속셈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을 바꾸면서 그전에는 맞춤형 저격수 전국구 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윤희숙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자 이 윤희숙을 배제를 하고 갑자기 지역 밀착형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꾼 거죠. 자, 지금 야당 일대와 집권당 대표 일대의 이준석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돼서 첫 작업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본인에게 비판적인 윤희숙을 배제를 하고 자기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또 자기가 나가지 않는 명분으로 자기가 그 개항을에 출마하지 않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지역 밀착형, 나는 서울, 인천에 있는 지역 밀착형 이렇게 그전에는 지역 밀착형이 아니고 이 전국구를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본인이 나가라 이러니까는 지역 밀착형, 또 윤희숙이 나간다 하니까 지역 밀착형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 꼼수를 부려서 이런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준석 집권당 대표로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하도록 그냥 방치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모든 일면 톱, 물론 어제 취임식입니다. 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번영과 평화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겠다. 어제 취임사 내용을 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대법원 신문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내세웠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자유 확대와 빠른 성장으로 나라 재건, 성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신문이 이런 제목인데 한겨레, 진보 성향 언론이죠. 한겨레는 좀 부정적으로 또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유, 성장을 우선시한다. 이 좀 진보 쪽과 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는 없었다. 이렇게 출범 초부터 취임식부터 일종의 초를 치는 그런 기사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 흠노가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상당히 태클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어제 이 연설 그러니까 취임사 중에서
좀 초점으로 꼽힌 게 이겁니다. 반지성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죠. 반지성주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지성주의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침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편견 같은 거, 또 진영 논리, 이것이 예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서 다수당의 행포를 지적을 한 것이죠. 사실상 반지성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 특히 취임 직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입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 입법에 대해서 본인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일성으로 그것을 반지성주의로 공격을 한 겁니다. 지목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일종의 국정과제로 내세운 거죠.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반지성주의 탓 민주주의 위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다수결을 지적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원로들, 학자들을 취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을 했죠. 거기서는 반지성주의에 대해서는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곡해하는 행태나 다수결을 민주주의의 수단이 아닌 본질로 착각하는, 수단이 아닌 본질로 착각을 하는 민주주의 수단인데, 이 본질로 착각하는 그런 비합리주의를 지적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제 이 취임식에서 상당히 관심을 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모든 신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제 일거수일투족을 보도를 했습니다. 매일경제는 대통령 한 걸음 뒤 김건희, 한 걸음 뒤에서, 어제 계속 한 걸음 뒤에서 좀 조용하게 이렇게 내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래도 존재감은 감추지 못했다, 이런 기사.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흰 옷을 입었다. 처음에 이 흰 옷을 입고 나서 막 SNS에 이 옷이 어디 제품이냐 이런 것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이 640만 원짜리 명품이다, 디올사의 640만 원짜리 명품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옷이다, 소박한 옷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현충원 참배 때 입었던 금정 정장도 화제에 올랐고, 용산 집무실 인근 공원을 찾아서는 어린이 만나 친근감을 표현했다. 자, 중앙일보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흰색 정장 김건희 여사, 문재인 박근혜의 깍듯한 인사, 전직 대통령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했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에게는 4번이나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김정숙 씨가 바로 이렇게 답례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챙기는, 계단도 같이 내려오고 환송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정장은 영미권에서 여성 참정권을 상징한다, 그런 해석도 나왔고, 보석류도 안 걸쳤다. 그래서 절제된 출발, 이런 평가가 나온다. 측근에서는 조용한 내조 약속 지킬 것이다. 그런데 어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조용한 내조를 하도록 과연 정치권에서 그냥 놔둘 것인가. 어제 당장 이 일종의 실세 프레임, 또 갑질 프레임을 김건희 여사에게 걸었죠. 윤석열 정부의 1인자는
김건희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간저로서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가서 또 이런저런 갑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일부 진보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문 전 대통령. 자, 여러 언론에서 썼지만 동아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이제 완전히 해방, 자유인 됐다. 양산 평산마을로 기양했다. 자,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렇게 큰 기사가 없으면 좋을 텐데 과연 그렇게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까? 미지수입니다. 서울역에서 KTX 타고 출발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홀가분함을 표현을 했다. 뉴스 안 보는 것만 해도 어딘가 이런 말도 했고 양산 사저 앞에는 2,400명 환영 인파 그리고 그런데 그냥 양산에 묻히는 게 아니고 21일에는 바이든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 일정이 있고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 봉하마을로 가겠죠. 당분간은 바쁜 일정을 보낼 것 같아. 그렇게 되는데 자, 오늘 아침에 이 국민일보가 인터넷 기사에서 하나 중요한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하루 만에 고발당했다. 하루 만에 고발당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다. 탈원전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어제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겁니다. 고발장에 놓은 거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원자력에 무지한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비서진이 내부 보고 시스템에 등록한 내용,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서 정비를 연장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정할 계획인가요? 라는 댓글을 쓴 것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에 최희봉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직권남용이 자행됐다. 자, 그러니 월성 원전 이 조기 폐쇄 또 경제성 조작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시작이고 이 울산 또 라임, 옵티머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상직 의원이 연루된 타이스타젯 딸 문다이씨 부부의 태국 이주와 관련한 의혹들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인으로 있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 문화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을 저도 자주 하지만 어쨌든 5년 임기 동안 저지른 일들 중에서 위법 혐의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내야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금수완박 입법은 야반 도주다. 5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